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몸이 무겁고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거예요. 매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그 밥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고작 밥 짓는 방법 하나로 삶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의 건강을 구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니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관한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몇 달 전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6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서울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첫마디가 아직도 제 귀에 맴돌아요. 요즘 자꾸 몸이 붓고 심장이 두근거려요. 먹는 약은 점점 늘어나는데 건강은 나아지지 않네요. 이제 정말 죽는 건 아닌지 무서워요. 그분께 어떻게 밥을 드시는지 물어봤더니 예상대로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밥솥에 쌀 3컵을 넣고 밥을 지어 냉동실에 보관한 후 매일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시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1인 고령 가구 80% 이상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몸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아시나요? 차가운 밥을 데워 먹을 때 생기는 변성 전분이 문제예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혈당을 급격히 올린 후 내장 지방으로 직행합니다. 그 지방이 어디에 쌓일까요? 바로 간과 췌장 그리고 혈관벽이에요.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찬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으면 혈당 지수가 신선한 밥보다 최대 42%까지 높아진다고 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저는 그 어르신께 의외의 제안을 드렸어요. 밥 짓는 법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어르신은 당황하셨죠. 밥이랑 내 병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밥을 지어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는지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밥 짓기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비법은 바로 식초의 힘이에요. 밥을 지을 때 물 2컵에 식초 1스푼을 넣어 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식초의 아세트산이 쌀의 혈당 지수를 무려 31%까지 낮춘다고 해요. 이건 마치 당뇨약 하나를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예요. 아니,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의사들은 이런 걸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 어르신의 이 질문에 저는 한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식초의 종류예요. 합성 식초가 아닌 천연 발효 식초를 써야 효과가 극대화돼요. 현미 식초나 사과 식초가 특히 좋아요. 두 번째 비밀은 더욱 놀라워요. 쌀을 깨끗이 씻은 후 귀리를 조금만 넣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무려 43%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귀리를 쌀 양의 정확히 5%에서 7% 정도 섞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미미해요. 쌀 한 컵에 귀리 1스푼 정도의 비율이 딱 좋아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중 콜레스테롤을 평균 23%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세 번째 비밀은 강황 티스푼 하나의 힘이에요. 밥이 완전히 익은 후 강황 가루를 티스푼 하나 정도 골고루 뿌려 잘 섞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강황을 넣는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밥을 짓는 중에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서 반드시 밥이 완성된 후에 넣어야 해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23%까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는 시중에 파는 당뇨약과 맞먹는 효과라고 해요. 또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해서 혈압을 평균 12% 낮추는 효과도 있고요. 혈액 속 염증 수치도 무려 35%까지 감소시켜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네 번째 비밀이에요. 바로 밥을 식히는 과정의 과학이에요. 갓 지은 밥을 30분간 식힌 후 다시 따뜻하게 데우면 저항성 전분이 최대 18%까지 증가해요. 이 전분은 장내 유익균의 최고급 먹이가 되어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 염증을 획기적으로 줄여줘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6개월간 식사한 그룹은 장내 유익균이 40% 증가했고 염증 수치가 25% 감소했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결과죠? 이제 완벽한 기적의 밥 레시피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꼭 메모해 두세요. 첫째, 쌀은 반드시 30분 이상 충분히 분리돼 물에 천연 발효 식초 1스푼을 넣어주세요. 둘째, 귀리를 쌀 양의 정확히 5%에서 7% 정도 섞어주세요. 셋째, 밥이 완전히 익은 후 강황 가루를 티스푼 하나 정도 골고루 뿌려 잘 섞어주세요. 넷째,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갓 지은 밥을 뚜껑을 열고 30분에서 40분간 완전히 식힌 후 다시 약한 불에서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이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최대로 생성돼요. 이 방법으로 밥을 지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혈당이 서서히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이 무려 3배나 오래 지속되며 장내 유익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앞서 말씀드린 그 어르신의 경우 이 방법을 시작한 지 단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년간 들어보지 못했던 활력이 넘쳐 흘렀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이렇게 가벼운 게 언제 적이었나 싶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운하게 잠에서 깼어요. 검사 결과도 놀라웠어요. 공복 혈당이 148에서 121로 떨어졌고 혈압도 155에 98에서 138에 87로 내려갔어요. 단 3주 만의 변화였어요.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어요. 공복 혈당이 148에서 108로, 당화 혈색소가 7.2에서 6.1로, 콜레스테롤이 255에서 185로, 혈압이 155에 98에서 128에 82로 떨어졌어요. 거의 완벽한 정상 수치에 가까워진 거예요. 선생님, 이제 제 친구들도 다 이 방법을 따라하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 노인회에서 소문이 쫙 났어요. 모두들 몸이 달라졌다고 난리예요. 72세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8개월 만에 체중이 11kg 감소했고 15년간 복용하던 고혈압약을 주치의와 상의 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당화 혈색소도 8.3에서 6.7로 떨어졌고요. 69세 할머니의 사례도 정말 놀라워요. 13년간 당뇨약을 복용했지만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35%까지 떨어졌고 망막 출혈로 시력도 많이 나빠졌었어요. 그런데 이 밥 짓는 방법으로 단 4개월 만에 인슐린 주사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고 신장 기능도 52%까지 회복됐어요. 안과 검사에서도 출혈이 멈췄다는 소견을 받았고요. 74세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8.9에서 6.2로 떨어졌고 혈압약도 2가지에서 1가지로 줄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살 맛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66세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1년 만에 인슐린 주사를 완전히 끊었고 71세 어르신은 심장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 때로는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식초의 효과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식초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고 특히 탄수화물 소화 속도를 27% 늦춰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줘요.
이게 바로 혈당 관리의 핵심이에요. 강황의 놀라운 효능도 계속 연구되고 있어요. 혈관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해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탁월하거든요. 귀리는 정말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베타글루칸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낮춰줘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저항성 전분이에요. 밥을 식히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 성분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해요. 일반 전분과 달리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장 건강이 핵심이에요. 장 건강이 전체 건강의 뿌리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염증이 줄어들고 혈당 조절도 훨씬 쉬워져요.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진다고 해요. 장과 뇌가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모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효과를 크게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서 점점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의 개운함부터 시작해서 식후 졸음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활력이 증가하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혈당 수치나 혈압 같은 객관적인 지표들도 서서히 개선되고요.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을 모두 함께 적용하는 거예요. 식초만 넣거나 귀리만 넣는 것보다는 네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음식을 준비할 때, 밥을 지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마음의 상태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는 음식과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음식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해요. 같은 음식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밥을 짓는 동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밥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줄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쌀을 불릴 때 식초 1스푼, 귀리 1스푼, 강황 티스푼 하나, 그리고 밥을 30분간 식힌 후 다시 데우는 과정. 이 간단한 네 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한 번의 병원 방문 비용으로도 1년간 이 방법을 실천할 수 있어요. 비싼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에 돈을 쓰기 전에 먼저 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물론 이미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조절하시기 바라요. 이 방법은 약물 치료와 병행할 때 더욱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수치를 체크하시면서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놀라운 개선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귀리가 들어간 밥의 식감이 낯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드시면 오히려 더 고소하고 맛있다고 느끼게 되실 거예요. 강황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약간 이국적인 향이 날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식초는 밥을 지을 때 넣기 때문에 신맛이 거의 나지 않아요. 오히려 밥맛이 더 깔끔해진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혹시 가족들이 반대하신다면 천천히 설득해 보세요. 건강한 밥 짓기의 장점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함께 실천해 보자고 제안해 보세요. 가족 모두가 건강해지는 일이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자녀분들이 이 방법을 알려드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이보다 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이 방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밥을 지을 때 이 방법을 적용하시면 돼요. 냉동 보관할 때도 소량씩 나누어서 보관하시고 데울 때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데우지 마세요.
전자레인지로 데울 때는 물을 조금 뿌려서 데우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너무 뜨겁게 데우지 마시고 적당히 따뜻한 정도로만 데우세요.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해지는 자신을 보면서 더 즐겁게 실천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싶으시다면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하시는 게 좋아요.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최소 8잔 정도는 드시기 바라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가벼운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아요. 산책이나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체조라도 좋아요.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커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도움이 될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 좋아하는 음악 감상 등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시간도 소중히 하세요. 웃음과 대화는 최고의 건강 비법이에요. 혼자 계신 분들도 이웃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시기 바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건강한 밥 짓기는 시작일 뿐이에요. 이것을 계기로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시면 더욱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이 정보는 정말 소중한 건강 정보예요. 병원에서 수십 번 진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값지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주변의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건강이 바뀌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에요. 댓글에는 여러분이 평소 어떤 방법으로 밥을 드시는지, 그리고 이 방법을 시도해 본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거예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간단한 밥 짓기 방법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건강한 밥 한 그릇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